네, 잘 시작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족부족 관절 수술을 위한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용어가 더 맞을 것 같고요. 신경 차단술,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술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해보면 뭐 3, 4년차 선생님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 1, 2년차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한 번도 이렇게 강의하거나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요즘 보면 뭐 유튜브 보거나 뭐 구글 찾아보고 이제 스스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뭐 척추 마취, 전신 마취, 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BPB 수술로 주로 많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족부족 관절은 말초이다 보니까 이제 국소 마취, 신경 차단술, 보통 이제 앵클 블럭 하는 앵클 블럭이 제일 흔하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소 마취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의 장점은 이제 전신 마취, 척수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서 고위험군 마취에 좋기 때문에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프리메디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금식만 하면 뭐 마취는 거의 무조건 해주는 걸로 이제 암암리에 마취과랑 합의가 돼 있는 페리페랄 블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금식이 불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페리페랄 블록을 마취과에서 해주는데, 뭐 직접 할 경우에는 뭐 금식도 다 필요 없고 소변 저류가 필요 없고, 뭐 마취를 수술실에 들어와서도 하지만 이제 외래나 뭐 대기실에서 미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짧아서 바로바로 준비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마취 효과가 뭐 스파이나보다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발가락 하는 디지털 블럭,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고, 가장 많이 하는 앵클 블럭, 그리고 이제 최근 벌써 한 10년쯤 됐죠. 페리페랄 러브 블럭으로 사실은 이제 하지 쪽에는 요걸로 로컬 블럭으로 다 수술이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보통 성공적인 사전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더마톰을 잘 알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뭐 과한 블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역을 꼭 필요한 블록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름에 해부학 아나토미 세미나를 하는데 하지의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신경 주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항상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마취를 어떤 걸 쓰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페리페랄 러브 블록 할 때는 초음파의 유용성, 아마 국시 시험에도 점점 초음파의 유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초음파를 항상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성공적인 신경 차단술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쓰는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뭐 많은 약들,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요 정도의 약을 쓰지 않나 싶은데, 뭐 리도케인 뭐 국소마취 할 때 다 쓰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2, 2% 리도카인인데요. 보통 직접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1% 리도카인으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최대 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30cc 정도까지 쓸 수는 있는데 뭐 조금 더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요 안쪽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고, 리도케인의 특징은 숏 액팅입니다. 한 5분 이내, 뭐 말로는 1분, 2분 이내에 작용이 나타나서 2, 30분 정도 유지되는 그런 약이고, 부피바케인, 이건 롱 액팅입니다. 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적용 4시간 정도까지 적용을 하게 되고, 이것도 최대 용량은 성인 35cc.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부피바케인보다는 0.75% 로피바케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피바케인과 같은 계열인데 감각신경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블록을 하게 되고 심혈관계 안정성이 조금 더 우수한 그런 약이라서 보통은 0.75% 로피바케인, 롱 액팅이고 레이트 온셋의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클 블록을 하던, 그다음에 페리페럴 러브 블록을 하던, 대부분은 1% 리도케인과 0.75% 로피바케인을 섞어서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냥 30cc에서 뭐 맥시멈 40cc도 가능은 합니다만 30cc 이내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블럭은 누구나 쉽게 다 하는 건데요. 양쪽 뇌구퉁이에 이렇게 페리페랄 너브가 지나가서 뭐 하나하나 다 블럭을 할 필요는 없고 보통 디지털 너브가 이렇게 웹스페이스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에 웹스페이스에 요 지점이 되겠죠. 요쪽 보통 이제 모틀 스튜디오로만 생기는데 지점이기도 하는데 요 갈라지기 직전에 요 지점에서 블럭을 하게 되면 발가락은 아무 문제 없이 대부분 다 쉽게 특별한 술기 필요 없이 블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앵클 블럭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퀴즈를 냈었는데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분들이 한 4분, 5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다 1, 2년 차 선생님들이긴 했습니다만 좀 제대로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앵클 블록에 필요한 너브는 요 5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모식도가 되겠고요. 앵클 블록에서 성패를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너브는 티비알 너브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킬레스건과 메디얼 발레올라 사이에서 포스terior 티비얼 아터리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티비알 러브가 지배하는 영역은 보통 이제 아나토미 세미나 때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타잘 터널을 포스terior 티비알 러브가 지나와서 이제 레터럴 플란터 너브와 메디얼 플란터 너브로 갈라지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 TBR 러브를 고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TBR 러브가 사실은 앵클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데 발바닥으로 가니까 발의 대부분 인시전이 발등으로 가니까 발바닥은 블록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앵클 블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스terior TBR 러브 발바닥 전체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허푸시든 하이드푸시든 앵클 블록을 필요로 하는 수술에서는 TBR 러브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 페로니얼 러브는 이제 커먼 페로니얼 러브에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와 딥 페로니얼 러브로 갈라지는데 보시다시피 노란 지역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는 레그 레터럴 부분과 발등 그리고 또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를 선택하신 분도 계신데 엄지발가락의 메디알 사이드도 이런 쪽으로는 다 이렇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도 전연차 선생님들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딥페로니얼 러브는 잘 아시다시피 웹스페이스, 사페너스 베인은 나머지는 다 사이아틱 너브의 브랜치들인데요. 페로니얼 러브가 쭉 내려오면서 사페노스 너브로 끝나기 때문에 레그의 메디알 사이드를 사페노스 너브가 지배를 하고 슈랄 러브는 사이아틱 너브의 일부와 페로니얼 너브의 일부 브랜치가 나와서 감각신경으로 나와서 풋 레터랄 쪽으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너브가 돼서 요 5개 특히 앵커블럭 하실 때는 잘 알아놓으시면 되고 또 이 레이어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티비알 러브하고 디페로니얼 러브는 파시 안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서브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블럭을 레이어만 잘 맞춰서 블럭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너브 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는데 보통은 TBR 러브가 제일 중요하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용량도 제일 많이 절반 이상을 TBR 러브에 넣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메디알 발레올라 투 핑거 브레스 위쪽에서 앵클 블럭이니까 네, 넣어서 본을 컨택하고 한 1, 2cm 뒤로 빼서 항상 리거지를 해서 뉴로바스큘러 인저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일 많이 한 10cc 이상 주행을 하고요. 이게 사페너스 베인을 아니 너브를 사페너스 베인은 너브 베인 옆에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도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한번 링 타입으로 대부분 다 서브큐 레이어에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링 타입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쪽에는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지나가겠죠. 링 타입으로 하면 정확한 컨택 너브를 찾지 않아도 그쪽에서 걸리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슈랄 러브를 컨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앵클 블록 할 때도 초음파로 너브를 찾아서 정확하게 이제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디페로니얼 러브는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팔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도잘리 스페이스 아터리를 찾아서
만지면서 그 옆쪽으로 이렇게 인젝션을 깊게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앵클 블록을 할 때는 메디아 말레올라 투 핑거 브레스 위쪽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앵클 블록으로는 퍼풋 수술을 하기 때문에 퍼풋은 이제 메디al 말레올라 바로 아래에서 타잘 터널 안쪽에다가 리도케인 넣어준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인젝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서브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 타입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레이어에 너브가 있는지 포스티어 티비알 러브와 디페로니알 러브가 팥이 안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서브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만 잘 알고 또 해부학 시간에 아나토미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앵크블록 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페리페랄 러브 블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페리페랄 러브 블록을 하려면 이제 초음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뉴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인트라뉴럴 인젝션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니들에 의한 이리테이션도 예방할 수 있고 바스큘러 인저리 당연히 예방을 할 수 있고 너브를 직접 보고 그 주변에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뭐 성공률이 비교 높고 마취도 최소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합병증은 역시 없는 로컬 수술이 되겠고요.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천의 정진화 교수님만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마취과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마취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요거 아마 저희 옆에 있는 충남대병원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충남대병원에서는 이제 마취 수술 끝나고 한 10시쯤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페인 컨트롤 목적으로 이제 직접 또 추가적으로 페리페랄 블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리페랄 너브 블록도 5개의 너브 블록을 다 5개의 너브를 블록을 합니다. 아까 앵클 블록도 5개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페모랄 너브 블록, 그다음에 사이아틱 너브 블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터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 옵츄레이터 너브, 포스터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 이제 요 세 가지는 사실은 하테부 수술은 첫 번째, 두 번째 페모랄 너브와 사이아틱 너브 블록만 해도 모두 가능하고 요 3, 4, 5번 요게 블록을 하게 되면 이제 토니켓이 가능합니다. 토니켓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무릎 수술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족부족 관절 영역에서는 요 2개의 너브만 블록을 해도 되는데 5개를 다 하면 저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룸바 플렉서스랑 사이틱 플렉서스 또 요거까지도 이제 잘 알아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고 옵츄레이터 너브, 페모랄 너브, 사이틱 너브고요. 포스터 페모랄 이 위쪽 글루테알 너브까지 하면 힙 수술도 가능을 하겠다는데요. 사실은 뭐 이거 블록으로 저기 힙 수술까지 할 건 없고 힙 수술 스파이널 블록까지 올라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더마톰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페모랄 러브는 이제 인기널 러브에서 나와서 메디알 쪽과 메디알 발레알라 위쪽 제가 그림이라 조금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메디알 사이드에 페모랄 러브가 그래서 사페너스 너브로 내려오는 그런 브랜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이팅 너브가 뭐 영역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제일 굵고 뒤쪽으로 내려와서 다 아시겠지만 TBR 러브와 페로니알 러브로 갈라져서 레터럴과 뒤쪽을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모럴 러브와 사이아틱 러브 두 가지만 블록을 하게 되면 하태부 전부를 다 블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레터럴 페모럴 큐테너스 부는 레터럴 사이드, 옵츄레이터 너브는 이쪽. 그리고 포스테로 페모랄 큐테너스도 뭐 여기서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아킬레스 수술을 할 때는 요거를 하게 되는데 요 뒤에 3개를 다 블록을 하면 이제 이만큼이 돼서 토니켓을 할 수 있게 되고 토니켓을 하면 이제 무릎 수술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토니켓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 블록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모랄 러브 블록을 좀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인기날 쪽에서 베인, 아터리, 너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프로브로 보시고 도플러도 있으니까 베인, 아터리 이제 이쪽에 너브, 요게 너브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잘 보이고 너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아터리도 이렇게 펄세이션이 느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이제 니들링을 하면서 들어가서 사실 여기서 너브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있는 게 너브인데 처음에는 너브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초음파로 연습이 필요하고, 니들 끝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에피니름을 소프티쉬와 다이섹션 하는 느낌으로 인젝션을 조금씩 리도케인과 약물을 투입해서 이렇게 소프티쉬와 너브를 방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젝션을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제 소프티쉬와 너브를 방리하는 느낌으로 인젝션을 하면 이제 너브 주변으로 다 이렇게 방리해서 인젝션을 하면 이제 너브 블럭이 잘 되고, 너브 안쪽으로 들어가서 니들의 인저리도 없고 용량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페모라 사이아틱 너브는 그 포스테리어 쪽에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레터럴 포지션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무릎을 세우거나 이렇게 피겨포 포지션으로, 사이아틱 너브는 굉장히 굵기 때문에 보기는 조금 더 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아틱 너브 주변으로 링 타입으로 이렇게 인젝션을 해서 블럭을 하시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기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5, 6년, 초창기 5, 6년 전까지는 이제 조금 낯섰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는 사실 블럭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블럭에 대한 테크닉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테크닉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론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더마톰을 물어보는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데, 무지반증 앵클 블록으로 가능합니다. 그 블록으로 이제 가능한데, 전부 저희는 보통 이제 카프 S마르크라고 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앵클 블록을 전부 다 해야겠지만, 만약에 토니켓을 빼고 무지반증을 수술한다 그러면은, 예, 그리고 어떤 신경, 마치 안 해도 되는 거. 저는 이제 전부 요 문제를 퀴즈로 냈었었는데, 네 분이, 한 분이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나머지가 TBR 러브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다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TBR 러브입니다. TBR 러브는 발바닥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TBR 러브를 제일 잘 블록을 해 놔야 되고요. 당연히 메디알 쪽으로 가니까 사페너스 너브 블록을 해야 되고, 웹스페이스 인시전 넣어서 소프티쉬 릴리즈 하니까 디페로니얼 러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피셜 페로니엄 러브의 메디알 브랜치가 엄지발가락 메디알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그 슈랄 러브는 레터럴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무지만증할 때는 필요 없어서 답은 슈랄 러브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마 인트레이닝 시험에 났는데, 몇 년 전에 났는데, 아마 났던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들 그 족보 집에서 제가 찾아갖고 왔는데, 팜니티알 러브 블럭은 사이아틱 러브 블럭입니다. 추가로 해야 될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무지 예방증 때에도 이 이론적으로는 사페너스 너브가 메디al 발레올라 앞쪽에서 그냥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브랜치가 이쪽으로 더 엄지발가락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지개발증 수술에도 사페너스 너브 블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메디al 발레올라 수술할 때 사페너스 너브 베인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양과골절, 하테부 수술은 이거는 무조건 다 사이아틱 너브하고 페모랄 러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아틱 너브와 페모랄 러브 블록을 하면 하트웨브 전체를 다 블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건막류, 핍스 메타타르 MTP 조인트 수술할 때 당연히 TBR 러브는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다섯 번째니까 슈랄 러브까지 블록을 하면 소건막류 수술도 무리 없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더마톰을 확실하게, 3, 4년 차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 2년 차 선생님들은 더마톰을 확실하게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여름에 또 귀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특히 다른 거 몰라도 페모랄 너브하고 사이아틱 너브의 주행, 그리고 앵클 블록을 시행하는 5개 너브가 어느 레벨에서 지나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놓고, 3, 4년차 선생님들은 시간이 되면 초음파를 본인들끼리 요새 병원에 아마 다 정형외과가 사용하는 초음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초음파로 조금 더 보시는 연습을, 너브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앵클 블록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페리페랄 러브 블록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마tom을 한 번 더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 디지털 러브, 앵클 블럭, 페리페럴 러브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마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초음파의 도움으로 저용량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 연습도 시간이 되시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실제 뭐, 시험 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환자를 보는데, 실제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좋은 정보,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채팅창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기 우리 족부 교수님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문영석 교수님 들어와 계시나요? 문 교수님, 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 우리 정재준 교수님 강의 혹시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전체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 그 너브를 확인을 하면서 하는 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로 너브를 찾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팁으로는 그냥 아무래도 너브 옆에 항상 베슬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도플러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베슬을 찾고 그 너브 주행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따라서 찾다 보면은 그 베슬 옆으로 너브가 이제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찾는다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 아까 보면은 우리 정재준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슨 그 블로그를 하는 테크닉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블록은 또는 뭐 안 해도 되는 블록은 이런 게 해부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따로 질문이 그 정세준 교수님 저희 네, 3지 쪽에서는 요즘 네네, 최근에 왈런트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왈런트가 약자인데 네, 와이드 어웨이크, 그러니까 환자가 깨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아네스테시아, 국소 마취를 하고, 대신에 이제 토니켓을 안 쓴다 그래서 노 토니켓 해서 왈런트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수술 부위 통증은 이 국소 마취제로 충분히 조절이 되는데, 토니켓을 하게 되면 이 토니켓 페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토니켓을 네, 맞습니다. 안 하고 수술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안 하려면은 피가 나니까 그 네, 피를 좀 지혈을 좀 시키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에프네프린을 같이 쓰면서 네. 이렇게 수술하면은 이제 환자하고 수술 중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직 쪽에서도 이 왈런트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하지 쪽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별로 못 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모랄 러브하고 사이팅 러브는 초음파 보고 블록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두 가지만 하면 하트부 수술은 다 하고 이제 토니켓을 사이에 하지 않고 그 칼프 쪽에다가 또 하게 되면 그 페모랄 러브하고 그 사이팅 러브 블록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얼란트를 족부에서 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뭐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블록해서 칼프 토니켓으로 푸데네클 쪽에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수술 뭐 아까 강의 중에 잠깐 빼먹었습니다만 이제 뭐 굉장히 안전하고 이제 테크닉만 좋으면 사실은 스파이널 블록보다 훨씬 더 빨리 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뭐 5분이면 마취까지 다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온셋 타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승질이 급해서 마취 인젝션 하자마자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두 가지 섞어서 하면 완전히 다 풀리는데 그 다음날 정도 돼야 완전히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뉴럴로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꼭 적절한 마취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리도케인이 잘못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문제가 되면 리도케인 부작용이 나는 경우 저도 뭐 한 두 케이스 정도 앵클 블록 하다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작용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가기는 가거든요. 혈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할 때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도케인 쇼크이죠. 그게 생길 수 있고 이제 리도케인의 안타고니스트로 이제 리피드 인트라 리피드 에멀전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티도트로 이제 리피드를 사용하면 이제 리도케인이 금방 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마취과의 도움을 조금 로컬 수술이지만 직접 하신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마취과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더 좋을 거라서 이런 점은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좀 그렇네요. 이세원 교수님 혹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이세원 교수님, 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대전 상병원 김원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다들 열심히 하시네. 네, 네.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정대진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요것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마디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매년 얘기를 하고 이제 스텝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매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퀴즈 냈는데 저 너무 쉬워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틀린 분도 계신 것 같고 물론 이제 1, 2년 차 선생님들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너무 쉬운 문제도 꼭 이렇게 따르게 생각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더마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마톰을 확실하게 좀 더 알아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앵클 블록해야 되는 너브도 5개, 페리페럴 너브 블록도 물론 페모랄이랑 사이아틱이 중요하지만 5개, 토니킥까지 할 수 있는 너브 블록이 5개가 되겠고요. 더 전현장 선생님들은 그거 다 더마톰하고 블록해야 될 러브 위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3, 4년차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 실제로 수술실에서 직접 다 앵클 블록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초음파 보는 연습을 뭐 앵클 블록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페모랄 러브랑 사이아틱 러브까지 뭐 인젝션은 직접 못 하더라도 할 기회가 되면 하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서로 뭐 연차들끼리 서로 이제 밤에라도 내려가서 초음파로 페모랄 러브랑 사이아틱 러브, 앵클 블록 러브 5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러브 블록뿐만 아니라 페리페랄 러브 블록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은 것 같고요. 12월 잘 보내시고,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소아 파트, 서울성모병원의 조우람 교수님께서 소아의 하지 골절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